또 대박급 로또 청약이 떴습니다.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시세 차익은 8억이나 되는 이번 역시 박 터지는 경쟁률이 예상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이와 관련 어떤 한 기사입니다. 27일, 바로 오늘인데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 전용면적 59, 한가구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계약 취소 물량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의무 기간도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분양금을 낼 수도 있다. 분양가는 7억 9천만 원인데 이미 전세가가 8억 원을 웃돌며 동일 면적 1층 매물이 지난달 16억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8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사의 전부인데요. 여기까지만 보고 묻지마 청약을 하니까 큰 일이 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몇 억 번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청약하지 않나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묻지마 청약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로또 청약 관련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몇 억의 돈을 더 융통을 해야 돼서 여러분은 혹여나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피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여러분은 무조건 행운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시겠습니까? 100%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하실 분들은 자, 저를 같이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이수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인데요. 발음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수푸르지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번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이 아파트 위치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이며 입주는 이미 3년 전에 했습니다. 세대수는 514세대로 완전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지죠. 참고로 이 영상은 입지 분석 영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작구 사당동의 입지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극상위 계층을 빼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훌륭한 동네이고 특히나 이 단지는 이 일대에 구축만 몰려있는 지역 특성상 가장 신축이기에 아주 매력있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 어디에 있냐? 한강 아래쪽에서도 가장 중앙이 동작구인데요. 여기가 동작구, 여기가 서초구,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서울 현충원이 보이고 이번에는 사당동, 방배동, 반포동 등이 보입니다. 4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이수역은 여기에 있고요.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걸어서 쭉 올라가면 경문고등학교가 보이는데 여길 지나서 왼쪽으로 꺾으면 이수푸르지오가 나옵니다. 가는 길이 생각보다 조금 경사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좀 들어오면 이수푸르지오가 보이는데 이수푸르지오는 1단지, 2단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한가구 매물은 202동 6층 매물이고요. 이수푸르지오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현재 동작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죠. 물론 12억까지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긴 합니다. 거주 요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가 있고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인데 이미 지났으니까 바로 전매가 되고요. 그리고 전매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양도세 단기 세율이 너무 세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청약 접수를 하고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 한가구는 전용 59 타입인데 59 2타입이라 좀 독특한 구조이긴 합니다. 분양가는 7억 9,200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10%, 잔금 90%입니다. 옵션도 따로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중문 합해가지고 1,560만 원 정도 되네요. 결론 총 분양가는 7억 9,200만 원에 옵션 1,560만 원 더하면 약 8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이미 3년 전에 입주했다고 했죠. 동일 평수, 즉 전용 5구 최근 매매 시세는 1층인데도 16억에 거래가 되었네요. 6월, 7월에 비해서 가격이 갑자기 좀 많이 튀긴 했는데요. 1층 매물이 16억에 거래가 되었으면 이 무순위 매물은 6층이니까 조금 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16억보다 조금 더 낮은 15억에서 15억 중반으로 잡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호가는 최저가가 15억 5천에서 16억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보통 호가를 시세보다 더 높게 잡으니까 시세를 15억 또는 15억 5천 잡는 것도 무리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일 면적 전월세 시세인데요. 쭉 보면 작년 10월 달에 8억, 올해 2월 달에 7억 8,500, 올해 6월 달에 8억 4천, 올해 8월 달에 8억 5천에 전세가 체결되었습니다. 최소 8억 정도는 하네요. 그리고 9월 26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전용 5구 타입 전세 매물은 한 개만 나와 있고 가격은 전세 9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이 한 개니까 희귀하죠. 전세가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8억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8억 5천만 원에도 거래가 될 수도 있고요.
분양가가 8억 1천만 원인데 전세가가 8억 5천만 원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갑자기 내 통장에 4천만 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서울 상급지에 최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권자가 되었습니다. 뭐 잔금일이 타이트하니까 세입자를 구하기 타이트해서 전세가를 좀 낮춰가지고 8억 1천만 원에 구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나는 투자금 한 푼 없이 서울 상급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됩니다. 개꿀이죠. 근데 이 전세가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는 문제라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갭 투자가 무슨 뜻인지 대부분 아실 건데 그래도 모르는 분도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갭 투자를 합니다. 즉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의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떠한 집값이 8억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이수 푸르지오 분양가도 8억이니까 예시에 정확히 맞겠네요. 그런데 이 집의 전세 세입자를 6억에 받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2억만 들어가는 거죠. 맞죠? 혹여나 전세 세입자를 6억이 아닌 7억에 받으면 내 투자금은 더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전세금 7억, 이 전세 7억을 전세 세입자가 현금 7억으로 모두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7억의 현금을 평소에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강남 일대에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7억이다. 그러면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 2억에 5억의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7억의 전셋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전세 세입자는 이 7억의 전셋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즉 집주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집으로 이사할 세입자를 구하기가 갑자기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겁니다. 진짜 엄청 큰 문제예요. 즉 세입자의 전세 대출 제한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집주인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론적으로 분양 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인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온전히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만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까 얼마나 빡세겠어요. 이게 진짜 그동안 없었던 정책인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겼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영향력이 엄청 센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 이 사진은 올해 9월 4일 이번 달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사진인데요. 올해 들어서 가파른 가계대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앞두고 막차를 타고자 8월에 가계대출 상승폭이 5월, 6월, 7월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것도 0.5포인트나 말이죠. 아무래도 미국 기조를 따라가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 금리 인하 시 수도권 집값 상승이 폭발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대 최장기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인데도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계속되니까 5대 은행에서 분양주택 전세 대출을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미 중단을 했고 농협은행은 분양대금 완납 시 전세대출 허용이니까 사실 중단한 거나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은행은 하나은행 한 곳뿐인데 이 세 개의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농협, 하나은행으로만 몰려갈 것이고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나머지 은행도 분양주택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로또 청약 당첨되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로또 청약하실 때 자금 계획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짜셔야 합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니까 더 타이트해질 거고요. 이런 거를 고려 안 하게 되면 몇 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기사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기사에서 연일 로또 청약이라고 떠들어대도 주변 사람이 이거 청약해서 당첨되면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막상 본인이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면 즉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청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 전세대출 규제가 사실 언제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로또 청약이 당첨되면 8억 벌 수 있다는 말에 현금 1억만 들고 있으면서 또는 소득이 별로 없음에도 묻지마 청약, 무모한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수 프로지오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로또 청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이렇게 머리 싸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